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의 박민 사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박민 사장은 정강석화 같이 인사를 단행하고 취임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그만큼 KBS가 그동안 불공정 보도, 왜곡 조작 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렸고, 분통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쳤다 하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장이 맨 먼저 사과를 했다는 것, 그만큼 KBS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 끼친 그야말로 왜곡, 조작, 선전선동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박민 사장은 어제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서 신뢰를 잃어버린 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정중히 사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사과다 하는 겁니다. 반성,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이렇게 불공정 보도 세력들, 방송사의 또아리를 딱 틀고 있는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 이걸 빨리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해 보입니다. 자, 박 사장은 대표 프로그램인 KBS 9시 뉴스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오보로 하루 만에 사과를 했고, 그리고 사법당국 수사로 관련자가 기소됐다면서 장자연 씨 사망과 관련해서 윤주호 씨를 출연시키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게 지금 박민 사장이 짚은 이것뿐만 아니라 KBS가 이 불공정 보도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아니라 민주당의 선전방송, KBS 기자들은 민주당의 홍보맨들이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KBS의 지금 새 사장, 새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KBS만이라도 달라지면, 바꾸어지면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가짜 뉴스가 행행하는 이 풍토, 정치뿐만 아니라 언론, 사법, 각 기관마다, 조직마다 이렇게 가짜 뉴스로 인해서 선전선동해서 이익을 보는 세력들 다 일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KBS가 이렇게 정상화되고, 그리고 사장이 바로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는 국민들은 큰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민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불공정 편파 논란이 끊어지지 않았고, TV와 라디오에서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의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일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 사장은 팩트 체크를 활성화해서 오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오보를 내면은 사과할 것이고, 정정 보도는 원칙적으로 뉴스 천문에 보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불공정 논란이 일면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박민 사장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사장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대비가 되는 대목들입니다. 저들은 가짜 뉴스, 왜곡, 조작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박민 사장은 왜곡 조작된 뉴스가 있으면 바로 정정 보도하고 팩트 체크를 활성화해서 오보를 내면 사과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뉴스 첫머리에 사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S나 MBC를 보면은 사과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지속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나라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이상한 건가, 방송이 이상한 건가? 자, 옛날에 방송은 우리가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방송에서 한 이야기는 쫙 믿었습니다. 그 논쟁이 생기더라도 그게 어제 텔레비 뉴스에 나왔다 이러면 그게 그냥 모두를 잠재우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완전히 방송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가짜 뉴스의 생산 기지가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곳곳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히덕거리고,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분에 대한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집권 세력에 대한 또는 여당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쇼츠를 보면은 거기에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이 쇼츠라고 해서 1분 이내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죄를 저지른 원흉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마구 거칠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은 이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김만배와 신학님의 가짜 인터뷰를 인용해서 보도했던 KBS와 MBC, YTN 이런 방송사들에 대해서 무더기로 가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가징금 부과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처벌 수위 중 가장 높은 겁니다. 주의, 경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위이고, 이게 이제 가징금이 부과됐다는 것은 다음에 재허가 관련해서도 많은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사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대목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님 인터뷰를 인용한 KBS, MBC, YTN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대해서 각각 1,000만원에서 4,500만원의 가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자,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대해서는 가징금 4,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자, 이 가징금 4,500만원은 방심위가 지상파에 내릴 수 있는 가징금 액수 중에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가 한꺼번에 가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이들이 왜곡, 조작, 편파 보도를 얼마나 일삼아 왔는가를 잘 알 수가 있고, 그게 우리 사회에 심각한 폐해였다는 점에서 방심위의 위원들이 이런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 외에도 KBS의 코로나19의 통합 뉴스룸, KBS 뉴스9, 9시 뉴스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가징금을 부과했고, MBC PD 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그리고 JTBC의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원,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가징금을 부과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자, 2011년 당시에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 2과장이 조우형 씨의 커피를 타주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주기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의혹을 보도한 JTBC에 대해서는 2월 21일과 2월 28일 방송에서는 2,000만원의 가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뉴스타파의 조작 녹취록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이런 녹음과 영상 관련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우리 방송사들이 깨우쳐 줬다,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적 책임을 진 방송사들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가짜 뉴스인 줄 알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그게 바로 방송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KBS, MBC, YTN, JTBC 그동안 하도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 왔고, 이들 사이에 엄밀한 이런 카르텔이 있어 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공통된 분모가 바로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있다 하는 점이 알 수가 있는 대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송사들이 여차 가짜 뉴스를 할 경우에 적극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적극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의 방심위는 뭐 이렇게 심의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의를 해도 그야말로 주의 정도, 이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정도만 하니까 그게 뭐 법적 제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지나가고 또 왜곡 조작 방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방송심의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왜곡 조작 방송하라고 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바뀌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 시스템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MBC 안형준 사장은 어제 11일 14일 날 방심위로 찾아갔다고 하는데 11월 14일 어제죠. 어제 방심위로 찾아갔다고 하는데 자, 인용 보도를 진원지를 알 수 있는 뉴스타파를 관할 지자체 통과하는 경미한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왜 이 원본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고 후보 검증을 위한 인용 보도를 최고 수위로 제재하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형준 이 MBC 사장도 관련 업계에 뭐 주식을 10억 원 가까이 되는 걸 받았는데 이걸 본인이 내가 대신 받았다, 차명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안에서는 차명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받은 거다. 사인만 한 게 아니라 서명 날인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인감 증명까지 날인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이 사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MBC 사장을 선임한 권태선 강문진 이사장도 물러가라,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도 물러가라 이렇게 MBC 제3노조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MBC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KBS 방송 정상화에 대해서 일부가 반발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하는 소리다 하고 이렇게 그냥 밀어붙여야 합니다. 대대적으로 지금 방송 정상화하고 사규 위반이나 사규에 위반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해서 방송을 정상화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가진금 부과와 같은 이런 엉터리 방송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을 마치 자기들의 개인 사요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마음 놓고 방송을 하고, 어떻게 이 주진우 같은 사람, 김용민 같은 사람, 그리고 지난번에 김재동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KBS의 라디오나 또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을 맡을 수 있나? 공영방송이 아무리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래서 그들은 또 보상을 받고, 진영에서 원하는, 정부에서 원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원하는 그런 찬양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딱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나팔수 노릇을 했다. 자, 이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인사를 통해서 다시 징계를 받거나 앞으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송사가 정상화되면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 MBC,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이 신장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직도 계속해서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고 MBC 제3노조가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방송 정상화, KBS뿐만 아니라 MBC도 시급히 해야 될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